안녕하십니까. 저는 노인 50대 1조 발표를 맡은 한성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조는 먼저 노인의 정의와 50대를 노인으로 정의하는 이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50대 노인의 특성과 베이비 부머 세대의 50대, 50대 노인의 복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노인을 위해 필요한 노력, 50대가 노인으로 대우받아야 하는 이유, 그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조가 50대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18년 9월 말 기준 전체 인구의 14%를 초과하여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60년에는 40%를 넘어 완전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비교적 빠른 고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노인 부양 문제, 생산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및 경제 활력 감소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50대를 노인이라고 정의하려는 이유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전환에 따라 노년기의 연장에 대비하기 위한 초기 노년기 준비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50대는 특히 시기적으로 노년기 초기 도입 시기이고 가정이나 사회에서의 역할과 그 위치로 볼 때 앞으로의 노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합니다. 노년기의 시작이라 볼 수 있는 50대는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인지 능력의 감퇴나 심리적 변화 등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를 제대로 대비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노화의 시작과 과정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가가 관건이기 때문에 노년기 이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1930년 유엔은 고령 지표를 발표하며 노인의 기준을 65세로 정해두었습니다. 이처럼 100세 시대가 다가오며 노인의 기준이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노인들은 별다른 혜택과 복지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정년퇴직을 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과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도 50대 노인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상황과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을 노인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향후 이들이 노년기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나아가 노인복지 정책과 여러 복지 서비스 방향 수립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먼저 노인의 정의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노인의 정의를 영대기적으로 정의를 하자면 노인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그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정의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연대기적 연령입니다. 이것은 연령이 특정 연령에 달하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심리적 기능이 감퇴된다는 일반적인 특징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을 연령에 따라 세분화합니다. 미국의 브로디는 60에서 64세를 연소노인, 65세에서 74세를 중고령 노인, 75세 이상을 고령 노인으로 구분했습니다. 노인에는 전기 노인과 후기 노인으로 나뉘어집니다. 전기 노인 세대는 한국전쟁 시기와 그 전후 복구 기간에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입니다. 외국의 원조 경제와 경제 개발 계획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국가 주도의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사회 발전을 주도하였습니다. 즉, 이들은 아동기의 위협과 혼란이 만연한 사회에서 성장하였으며 전쟁이라는 힘든 시기를 넘어 국가적인 성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집단주의적 문화적 세계관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인 후기 노인 세대는 일제 식민지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은 세대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공포와 혼란 속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들은 식민지의 억압과 전쟁 전후의 냉전, 그 후 한반도 안에서의 한 민족 간의 이데올로기의 대립도 겪었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특성입니다. 노인의 특성에는 생물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관점으로 신체상의 손상, 감각기능 및 성기능의 저하가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의 노화 현상은 신체의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은 자신이 계속 지녀왔던 신체상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신체상은 인격 발달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신체상이 기존의 신체상과 대립되게 됩니다. 신체가 늙는 것과 동시에 젊었을 때의 모습을 잃어가고 여러 신체의 기능도 약하기 때문에 노인들은 신체상의 변화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50대에는 인지기능의 저하, 신체적 질병 등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이란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 사용하는 대표적인 정신기능으로 주의력, 기억력, 언어력 및 문제해결 능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를 지능의 면으로 볼 때 언어지능에 비해 동작지능은 거의 40대부터 감퇴하기 시작하여 점점 그 감퇴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의 노화가 시작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질병의 발병 확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관점으로 신체상의 50대 노인의 특성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50대 실업이 증가하면서 가정과 사회로부터 내몰린 이들의 한숨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보장에 요점이 될 수 있는 퇴직금 및 노후연금 제도가 미흡하고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노년기의 대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널리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소득 크레바스라는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득 크레바스는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하며 은퇴 크레바스라고도 불립니다. 한국 직장인의 경우 50대 중반에 은퇴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0대까지 약 5년 정도의 소득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데 이 공백 기간 동안 생활의 위협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크레바스 공포라고 합니다. 이처럼 50대는 정년 퇴임이나 실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세대입니다. 복지적으로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연령대이기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노인들을 심리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은 노화에 따른 여러 심리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에서 노인들을 젊은 세대의 짐처럼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선들로 인한 외로움과 소외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내향성, 수동성, 경직성 등이 증가하므로 이것이 심화될 때 극단적으로 노인성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사회적으로는 노인이나 마찬가지지만 현재 50대는 노인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그들을 위한 여가생활 서비스나 주거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부족한 경제적 지원을 받기도 어려우며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하기 쉬워 여러 문제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따라 중년층 1인 가구의 수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전혀 없다시피 한 관련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것이 50대 노인의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대와 다른 세대 간의 인식 차이를 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50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과 산업혁명을 이끌어온 베이비붐 세대로 겪어온 환경과 마인드가 다른 세대들과는 다릅니다. 또한 그들은 여태까지 성장을 이끌어온 그들의 행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만큼 현재 우리 사회의 상위층에 위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전의 가치관을 가진 50대와 현재의 젊은 세대들 간의 의견이나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던 시기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들은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2010년 기준 만 47세 이상 55세 이하의 연령 집단을 말합니다. 과도한 변혁기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까지의 중노년 세대와는 다른 사회 경제적, 가치적 특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으로 인해 이 세대의 초기 연령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 이후 어떤 사회 변화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고령 사회의 중심 세대를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점으로는 노인 빈곤율과 그 부양비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50대, 즉 베이비붐 세대들로 인해 노인 빈곤율과 그 부양비가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당장은 50대 노인들도 일할 능력과 체력이 있지만 이들도 후에는 노동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그 아랫세대들의 고통이 커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현재 세대와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와 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세대 간의 가치관, 관점, 차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0대의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세대이므로 그만큼 그들의 생각과 행동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현대 사회는 그보다 더 발전하였고 사람들의 기본적인 인식도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50대와 현대 세대 간의 화합과 소통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 사회 고위층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회가 이들의 독재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0대와 그 아래의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 적절한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이비붐 세대들은 다른 중노년 세대와는 다른 사회 경제적, 가치적 특성을 가집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2010년 이후 어떤 사회 변화가 야기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고령 사회의 중심 세대를 바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50대 노인들은 사회에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저출산으로 부족해진 생산 인구의 부족을 완화시키기 위해 일하는 노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라 미래 사회는 일하는 노인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변화된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한국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한 베이비붐 세대들에 한정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립은 그들의 부가 흔히 공돌이 공순위로 불리는 동세대들의 희생 위에 얹어졌기 때문에 사회적 빚을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와 공감해 세대 간의 불통의 간극을 메우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과거의 것에 집착해선 조언은커녕 비난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50대의 생활 만족도입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세대는 50대이며 여성보다 남성의 삶에 불만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5 보건복지정책 수요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대 이후 삶의 만족도는 나이가 들수록 낮아지다가 50대의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는 U자형 변화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50대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다는 점은 베이비 분업 세대인 이들의 애환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건강 문제가 으뜸이었고 자녀 교육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삶의 만족도는 현실적인 만족도와 미래에 대한 전망이 포함됩니다. 50대는 윗세대도 부양해야 되고 여전히 아랫세대도 이끌어야 되는 중간세대로 위치가 불안정합니다. 최근 연구에 보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로 나오고 있는데 이미 59개를 넘기지도 못하고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베이비 부모들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삶의 무게가 연구조사에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확신도 없기에 50대가 가지고 있는 미래 전망에 대한 희미함과 염려, 불안이 큽니다. 가장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50대에겐 아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 60, 70대로 갈수록 상황이 나아져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은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와 구조, 사회적인 경제 상황이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0대 노인의 복지입니다. 50대 노인의 복지에는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 의료급여,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법률, 노후 준비 서비스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하원부모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 및 긴급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 및 욕구 해소를 위해 가족 기능의 회복과 정서적, 경제적 자립 역량의 강화를 도모하는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조손가족 등 사업 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되는 경우 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건강보험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 제도는 고령자가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중고령자는 50부터 54세,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인식해야 하며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 능력 개발 향상과 작업시설, 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가집니다. 노후 준비 서비스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노후 준비에 필요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류 최초로 100세 시대를 살게 될 첫 번째 세대 50 플러스 세대입니다. 유럽, 미국 등에서는 일찍부터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것이 서울에서 처음 발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50 플러스 세대는 현재 서울시 인구의 21.9%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가족 여가와 사회관계 영역 등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킬 50 플러스 정책과 사업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50 플러스 세터는 50 플러스 세대를 문제나 이슈가 아닌 새로운 기회와 자원으로 보호 당한다는 취지로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은 50 플러스 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온 50년 이후 맞게 되는 또 한 번의 50년을 위해 삶의 점검을 뒀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50 플러스의 귀한 경험을 통해 사회공헌을 비롯한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울시 50 플러스 세대를 위한 든든한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지원기관으로 부처별로 산재한 취업, 복지, 교육 3당점의 중장년층 정책을 통합해 50 플러스 세대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50 플러스 센터에는 서울시 50 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50 플러스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입니다. 50 플러스 보람 일자리 참여자에게는 인생 후반 삶의 보람을 제공하고 아울러 50 플러스 세대가 창출한 사회 공헌적 가치를 통해 우리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도 줍니다.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시 50 플러스 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 참여 기회와 활력 있고 안정된 인생 후반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50 플러스 센터에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은 여성 어르신이 유아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해 유아들에게 우리 옛 이야기와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입니다. 유아들에게는 이야기를 통한 올바른 인성 형성을, 여성 어르신들에게는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생 산막으로 대변되는 어르신들의 노후 활동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보람과 품격이 결합된 활동으로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 56세에서 만 70세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파견 활동비와 양성 교육비가 제공되어 소정의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50 플러스 센터에는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 퇴직 전문 인력이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단체 등에서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익적인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의 목적과 관련 있는 13개 분야에서 활동하며 참여자에게 참여수당 및 식비, 교통비 등 소정의 실비를 지급합니다. 인생 이모작 센터는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해 인생 이모작 세대를 위한 행정의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이 기관은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이 새로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며 시니어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과 문화 조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생 이모작 센터에는 제 인생 설계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사회공헌 재능 나눔 프로그램, 동아리 활성화 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제2인생 설계교육 프로그램은 은퇴 이후 제2인생의 설계교육을 통한 미래 탐색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은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공원관리, 도시녹화 등 공공분야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천 일자리센터, 민간기업 등과 협조체제로 구축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회공헌 재능 나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사회공헌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동아리 활성화 여건 조성, 베이비 부머 간 소통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 자부심을 고양시킵니다. 한국과 미국 노인복지의 차이점은 먼저 미국은 고령화와 관련하여 우리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으나 노인은 사회에서 더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방정부나 주정부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서비스 전달 체계의 중심에는 비영리단체가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서비스 제공자 역할을 하는 비영리단체는 주로 자원봉사 및 각종 재단이나 정부기관의 보조금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도시들은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기보다는 지역별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를 활용합니다. 한국도 이런 모습을 본받아 퇴직하는 50대를 위한 복지 서비스를 더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노인을 위한 필요한 노력에는 개인적 노력과 사회 국가적 노력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 노력으로는 50대 전후의 중장년층은 행복한 제2의 삶을 누리기 위해 자신의 건강부터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50세 전후에 어떤 취미를 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건강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 세포가 손상되어 동맥경화나 암, 치매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경희대병원 가정의학과 원장원 교수는 노화로 인해 근육이 줄어들고 근력이 없어지면 쉽게 넘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진다며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해선 근육량을 늘려 근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젊은 시기에 하는 운동보다 근육량을 늘리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년기에 하는 운동이 젊었을 때 하는 운동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대비해 두어야 노년기의 시작이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과도기인 50대를 버티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 국가적 노력으로는 노인연금 제도에 대한 연령 확대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일종의 노인수당입니다. 그러므로 50대 노인들은 이 범위에서 제외되어 연금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과 실직의 비율이 높은 50대 노인들에게 이러한 연금 보장이 없다면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또한 노령연금 제도 말고도 다른 노인을 위한 복지 서비스가 거의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만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50대 노인도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령 기준이나 조건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베이비 부머 세대인 50대는 3, 40년 일하려고 고등교육을 받는 등 어마어마한 준비를 했지만 나머지 3, 40년을 어떻게 살지 개인이나 사회적으로나 별다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캠페인이 필요하고 그 캠페인의 결과로 인생 이모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인생 이모작 센터와 50플러스 센터를 들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는 3, 40년 동안 초강도의 노동행위를 요구받는 세대입니다. 누적된 피로와 상처를 가진 상태로
그 다음 생애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게 온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인생의 이모작을 다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시니어들에게 질 높은 인문학적 성찰 기간을 줄 수 있는 50대 노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와 기관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사회 국가적